영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켄싱턴 첼시 상류층의 상징이던 1,500만 파운드 타운하우스들이 줄줄이 매물로 나온 겁니다. 금융권 디렉터, EU 본부 간부, 귀족 후손들까지 수백 년간 자존심처럼 붙잡고 있던 벽난로 집을 버리고 뉴몰든의 K-온돌 레지던스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아파트로 내려가면 귀족 서클은 끝이야. 상류사회 여왕 레이디 샬럿이 외쳤지만 정작 그녀조차 몰래 집을 내놓았다는 소문이 돌고 있죠. 왜 영국 상류층이 한국식 온돌 앞에서 무릎을 꿇은 걸까요? BBC도 가디언도 단정했습니다. 런던의 새로운 표준은 온돌이다. 지금부터 영국 의료계와 귀족 사회까지 뒤흔들어버린 K-온돌 충격의 진실을 공개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에밀리 카터입니다. 런던 그레이트 오먼드 스트리트 병원에서 소아호흡기를 전공한 의사죠. 올해로 36살이에요. 옥스퍼드 의대를 나와 12년째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 의료계에서는 제 이름이 꽤 알려진 편이에요. 천식치료 프로토콜 개발로 왕립의학회 젊은 연구자상도 받았거든요. 남편 제임스는 펀드 매니저입니다. 옥스퍼드에서 만났어요. 그는 시티의 대형 투자회사에서 일하는데 영국 금융가에서도 이름 있는 사람이죠. 우리에게는 7살 된 딸 리지가 있습니다. 갈색 머리에 큰 눈을 가진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이예요. 우리 가족은 켄싱턴에 살았습니다. 빅토리아 시대 타운하우스였어요. 붉은 벽돌에 하얀 창틀, 정원이 딸린 4층짜리 집이었죠. 켄싱턴 가든스까지 걸어서 10분이었습니다. 런던에서 이런 집에 사는 건 신분의 상징이에요. 남편의 동료들도 제 병원 상사들도 부러워했죠. 하지만 이 집에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추웠어요. 11월부터 3월까지는 정말 견디기 힘들었죠. 150년 된 벽난로가 거실에 있었지만 장식용이었어요. 실제로는 중앙난방 보일러가 집을 데웠는데 그게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영국식 중앙난방은 라디에이터 방식이에요. 뜨거운 물이 파이프를 타고 돌면서 방을 데우는 거죠. 그런데 이게 공기만 데울 뿐이에요. 바닥은 차갑고 벽도 차가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발이 시렸어요. 양말을 신고 집안을 돌아다녔죠. 남편은 늘 실내용 가디건을 입고 있었고요. 더 큰 문제는 건조함이었습니다. 라디에이터가 공기를 데우면 습도가 급격히 떨어져요. 겨울철 우리 집 습도는 20%대였어요. 사하라 사막 수준이죠. 가습기를 3대나 돌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공기가 너무 건조해서 아침마다 목이 따갑고 피부가 갈라졌어요. 리지는 5살 때부터 천식이 있었습니다. 경미한 수준이라고 진단받았어요. 흡입제를 처방받고 정기검진을 받았죠. 제가 호흡기 전문이니까 누구보다 잘 관리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매일 약을 챙겼고 공기청정기도 4대나 돌렸어요. 리지 방에는 최신형 가습기도 설치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여름엔 괜찮다가 겨울만 되면 증상이 심해졌어요. 밤마다 기침을 했고 숨소리가 거칠어졌죠. 병원 동료들은 계절성 천식이라고 했습니다. 흔한 일이라고요.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작년 2월이었습니다. 런던은 영하 3도까지 떨어진 매서운 겨울이었어요. 새벽 2시 리지의 비명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달려가 보니 아이가 침대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던 거죠. 급성 천식 발작이었습니다. 저는 응급처치를 하면서도 손이 떨렸어요. 의사로서 수백 번 본 상황인데 내 딸 앞에서는 무너지더라고요. 흡입제를 쓰고 기도를 확보했습니다. 증상은 조금 나아졌지만 안심할 수 없었어요. 남편을 깨워 차에 실었습니다. 그레이트 오먼드 스트리트 병원 응급실로 직접 몰았어요. 제가 일하는 병원이었죠. 새벽 3시에 당직 간호사가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카터 박사님, 리지를 안고 있는 제 얼굴은 창백했을 거예요. 응급실에서 산소 포화도를 쟀습니다. 88%였어요. 정상이 95 이상인데 말이죠. 네뷸라이저 치료를 시작했고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았습니다. 리지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무섭다고 속삭였죠.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상태가 안정됐습니다. 리지는 병원 침대에서 잠들었어요. 저는 복도 의자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봤습니다. 런던의 회색 하늘이 보였죠. 동료 의사 3명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다들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어요. 에밀리 괜찮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았거든요. 제가 치료하는 환자들의 부모들, 그들이 느꼈을 공포를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그날 오후 리지의 담당이가 퇴원 소견서를 작성하면서 말했어요. 집안 환경을 다시 점검해 보시죠. 특히 겨울철 습도 관리가 중요합니다. 저는 대답 대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늘 환자 보호자들에게 하던 말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물었습니다. 집을 옮겨야 하나? 저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어요. 켄싱턴 타운하우스를 떠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신분을
우리 삶을 포기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 리지가 다시 기침을 시작했을 때 깨달았습니다. 이 집이 문제구나. 이 아름답고 비싸고 명예로운 집이 내 딸을 아프게 하고 있구나. 저는 차가운 바닥에 손을 댔습니다. 얼음장 같았어요. 의사로서 환자들에게 늘 말했던 것들, 환경관리의 중요성, 온도와 습도의 균형. 정작 제 딸에게는 지켜주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켄싱턴의 가로등이 보였죠. 아름다운 동네였습니다. 하지만 따뜻하지 않았어요. 영국식 난방의 민낯. 다음날 아침 병원에 출근했습니다. 월요일 오전 회의가 있었어요. 소아 호흡기과 전체 미팅이었죠. 저는 평소처럼 자리에 앉았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리지의 산소 마스크 쓴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회의 주제는 런던 겨울철 소아 천식 입원율이었습니다. 데이터가 스크린에 떴어요. 지난 12월부터 2월까지 입원 환자가 전년 대비 32% 증가했다는 내용이었죠. 우리 병원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런던 전역이 비슷했어요. 수석 의사 톰슨 박사가 말했습니다. 원인이 뭘까요? 대기오염은 오히려 나아졌는데 말이죠. 동료들이 하나씩 의견을 냈어요. 미세먼지, 꽃가루, 바이러스 감염. 다 맞는 말이었지만 뭔가 빠진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어요. 실내 환경 데이터는 있습니까? 톰슨 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런던 가정의 겨울철 평균 실내 습도가 나왔어요. 23%였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23이요? 저는 노트북을 열어 WHO 권고 기준을 찾았습니다. 40에서 60%였죠. 런던 가정은 그 절반에도 못 미쳤어요. 중앙난방 때문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라디에이터가 공기를 데우면 상대 습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가습기로는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동료들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별다른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영국식 난방의 한계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에밀리. 돌아보니 박민석이었습니다. 한국계 소아과 의사였죠. 그는 서울대 의대를 나와 런던으로 왔다고 했어요. 저보다 2살 많았습니다. 리지 괜찮아요? 그가 물었습니다. 주말에 응급실 왔다고 들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죠. 민석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집 때문이죠? 저는 놀라 그를 봤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민석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다들 그래요. 런던 겨울은 집이 문제예요. 공기만 데우고 바닥은 차갑잖아요. 한국과 정반대죠. 한국은 어떤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민석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한국은 바닥을 데워요. 온돌이라고 들어봤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온돌? 그게 뭔가요? 바닥 난방이에요. 민석이 설명했습니다. 바닥 전체에 온수 파이프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집 전체가 고르게 따뜻하죠. 영국처럼 공기를 데우는 게 아니라 복사열로 사람을 직접 데우는 거예요. 습도도 안 떨어지고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1000년 넘은 기술이에요. 한국은 고려시대부터 써왔대요. 요즘은 현대식으로 발전해서 아파트마다 다 깔려 있어요. 그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서울 아파트 사진이었어요. 거실에서 아이들이 바닥에 누워 놀고 있었죠. 맨발이었습니다. 겨울인데요. 제가 물었어요. 민석이 웃었습니다. 한국은 겨울에도 집에서 반팔 입어요. 바닥이 따뜻하니까요.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바닥이 따뜻하면 천장은 더워서 못 견디지 않나요? 민석이 고개를 저었어요. 복사열은 위로 안 올라가요. 바닥에서 1m 높이까지만 따뜻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완벽하죠. 그는 진지한 얼굴로 덧붙였습니다. 에밀리, 한국에서는 천식 환자가 겨울에 오히려 증상이 나아져요. 집이 따뜻하고 습도가 유지되니까요. 영국과 정반대예요. 여기는 집이 아이들을 아프게 하잖아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의사로서 12년간 천식을 연구했지만 난방 방식의 차이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영국식이 당연한 줄 알았어요. 라디에이터가 세계 표준인 줄 알았죠. 민석이 말했습니다. 런던에 한인타운 있잖아요. 뉴몰든이요. 거기 최근에 한국식 아파트가 생겼대요. 온돌 시스템으로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가보는 게 어때요? 저는 머뭇거렸습니다. 한국식 아파트요? 그게 리지한테 도움이 될까요? 민석이 제 눈을 똑바로 봤어요. 에밀리, 당신은 의사잖아요. 데이터를 믿는 사람이고요. 습도 20% 환경과 40% 환경, 어느 쪽이 천식이 좋은지는 알잖아요. 그는 옳았습니다. 저는 늘 환자들에게 말했어요. 습도를 40에서 50%로 유지하라고요. 하지만 정작 제 집에서는 그게 불가능했죠. 영국식 중앙난방으로는 안 됐어요.
점심시간에 저는 사무실에 앉아 논문을 검색했습니다. 바닥 난방과 호흡기 질환. 몇 편이 나왔어요. 대부분 한국 연구였습니다. 데이터가 명확했죠. 온돌 환경에서는 겨울철 소화 천식 발작률이 40% 낮았어요.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40%요? 엄청난 수치였어요. 어떤 신약도 이 정도 효과는 없었죠. 그런데 그게 단순히 바닥을 데우는 방식의 차이 때문이라니. 휴대폰을 꺼내 남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이야기 좀 하자. 중요한 거야. 제임스는 금방 답장을 보냈어요. 무슨 일이야? 걱정되네. 저는 답을 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우리 집이 문제라고, 영국식 난방이 리지를 아프게 한다고, 한국식 바닥 난방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남편이 뭐라고 할지 뻔했어요. 창밖으로 런던의 회색 하늘이 보였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의사로서의 양심과 런던 상류층으로서의 체면 사이에서 저는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리지 때문에 집을 바꿔야 할 것 같아. 제임스는 포크를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켄싱턴을 떠나자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굳었어요. 에밀리, 우린 10년을 기다려서 이 집에 들어왔어. 10년이야. 그는 옳았습니다. 켄싱턴 타운하우스는 우리가 5년 전에 구한 집이었어요. 그전에는 웨이팅 리스트에서 5년을 기다렸죠. 하지만 리지가 아파. 제가 말했습니다. 이 집 습도가 20%야. WHO 기준의 절반도 안 돼. 제임스는 한숨을 쉬었어요. 가습기를 더 사면 되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중앙난방으로는 한계가 있어. 그럼 뭘 어쩌자는 거야? 남편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한국식 난방 시스템이 있대. 바닥을 데우는 거야. 습도도 유지되고. 제임스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식? 네.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온돌이라고 해. 바닥 전체가 따뜻해져서 복사열로 사람을 데우는 거야. 공기를 데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건조하지 않대.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영국에서 가능하긴 해. 뉴몰든에 생겼대.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식으로 지은 레지던스래. 한번 가보자. 제임스는 난감한 얼굴이었어요. 뉴몰든이면 한인타운 아니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남편이 말했습니다. 에밀리, 우린 켄싱턴에 살아. 회사 사람들이 다 알아. 뉴몰든으로 간다고 하면 뭐라고 하겠어.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거든요. 런던 금융가에서 주소는 신분이었어요. 다음 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친구 클레어의 초대로 켄싱턴 사교 모임에 갔어요. 상류층 부인들의 티파티였죠. 클레어의 집도 타운하우스였습니다. 우리 집보다 더 오래된 빅토리아풍이었어요. 거실에는 8명의 여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다들 아는 얼굴이었어요. 변호사 부인, 의원 보좌관, 갤러리 관장. 켄싱턴과 첼시에 사는 사람들이었죠. 대화 주제는 늘 비슷했습니다. 자녀 교육, 인테리어, 휴가지. 차를 마시던 중 제가 말했습니다. 요즘 집 난방 때문에 고민이에요. 겨울에 너무 건조해서요. 순간 대화가 멈췄어요. 모두가 저를 봤습니다. 클레어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건 다들 마찬가지야. 영국 겨울이 원래 그렇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심각해요. 리지가 천식발작으로 응급실에 갔어요. 습도가 20%밖에 안 돼요. 가습기 더 사면 되잖아. 누군가 말했습니다. 저는 설명하려 했어요. 가습기로는 부족해요. 근본적으로 난방 방식을 바꿔야 할 것 같아서요. 그때 구석에 앉아있던 여자가 끼어들었습니다. 레이디 샬럿 윈담이었어요. 귀족 가문 출신이었죠. 60대 중반이었지만 여전히 켄싱턴의 실세였습니다. 그녀가 차를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난방 방식을 바꾼다니 무슨 뜻이죠?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식 바닥 난방이 좋다고 해서요. 온돌이라고 하던데. 레이디 샬럿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한국식이요? 네. 저는 계속했어요. 바닥을 데워서 습도를 유지하고 복사열로 난방하는 거래요. 천식에 훨씬 좋다고 하더라고요. 레이디 샬럿이 찻잔을 받침에 올려놓았습니다. 소리가 또렷하게 났어요. 카터 박사님. 그녀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의사니까 의학적 관점에서 생각하시는 거겠죠. 하지만 우리는 켄싱턴에 살아요. 200년 역사의 타운하우스에 사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레이디 샬럿이 차갑게 웃었어요. 한국식 아파트라니. 뉴몰든 말씀이시겠죠? 그곳으로 가신다는 건 이 동네를 떠난다는 뜻이에요. 이 서클을 떠나는 거고요.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들 때를 이어 런던 중심부에 사셨어요. 조부모 세대부터요. 그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바닥이 따뜻하다고 그걸 버리시겠다고요? 클레어가 어색하게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샬럿, 너무 심하잖아. 에밀리는 딸 걱정해서 나온 말이야. 레이디 샬럿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하지만 현실을 봐야죠. 그녀가 저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카터 박사님, 남편분은 시티에서 일하시죠? 펀드 매니저라고 들었어요. 동료들이 뭐라고 할까요? 제임스가 한인타운으로 이사 갔다고 하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레이디 샬럿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타운하우스를 떠난다는 건 출신을 버리는 거예요. 코리안 플랫? 말도 안 됩니다. 의사로서의 판단과 어머니로서의 본능은 존중해요. 하지만 신부는 그보다 무거운 거예요. 모임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말이 없었어요.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날 밤 리지가 또 기침을 했습니다. 저는 아이방에 들어가 등을 토닥였어요. 괜찮아, 엄마가 있어. 리지가 힘겹게 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추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복도로 나와 거실 바닥에 손을 댔어요. 얼음장같이 차가웠죠. 라디에이터는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지만 바닥은 언듯했습니다. 레이디 샬럿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신부는 그보다 무거운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의사였습니다. 수백 명의 환자에게 환경 개선을 권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제 딸에게는 체면 때문에 그러지 못한다고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켄싱턴의 밤은 조용했어요. 가로등 불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죠. 아름다운 동네였습니다. 명예로운 주소였고요. 하지만 그게 리지의 건강보다 중요한가요? 리지의 기침 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의사로서의 양심과 켄싱턴 주민으로서의 체면. 그 사이에서 저는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첫 온돌 체험. 월요일 아침 병원 라운지에서 민석을 만났습니다. 그가 커피를 건네며 물었어요. 주말 어땠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별로요. 민석이 의자를 당겨 앉았어요. 뭔가 있었나 보네요. 저는 켄싱턴 모임 이야기를 했습니다. 레이디 샬럿이 한 말도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영국 상류층 문화는 독특해요. 그가 말했습니다. 주소가 곧 신분이니까요. 하지만 에밀리, 당신은 의사잖아요. 환자한테는 뭐라고 말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환경을 바꾸라고 하죠. 아이 건강이 최우선이라고요. 그럼 리지한테도 그래야죠. 민석이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대답 대신 커피를 마셨습니다. 쓴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민석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뉴몰든 그 레지던스 주소 줄게요. K 웰빙 레지던스래요. 작년에 문 열었대요. 한번 가보는 게 어때요? 그냥 구경이라도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제임스가 알면 뭐라고 할까요? 민석이 웃었어요. 남편분 몰래 다녀오세요. 의사로서 리서치하는 거예요. 환자 환경 조사요. 저는 그제야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날 오후 진료를 마치고 차를 몰았습니다. 뉴몰든까지는 40분 거리였어요. 런던 남서부의 조용한 동네였죠. 한글 간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식당, 한국마트, PC방. K 웰빙 레지던스는 역 근처에 있었습니다. 7층짜리 현대식 건물이었어요. 외관은 평범했지만 입구는 깔끔했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로비에서 여자가 반겼습니다. 한국 억양이 있는 영어였어요. 웰컴 투 K 웰빙.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민석 소개로 왔다고 말했습니다. 온돌 시스템을 보러 왔다고요. 여자가 밝게 웃었습니다. 아, 박민석 선생님. 좋은 분이시죠? 신발 벗어주세요. 저는 멈칫했어요. 신발을요? 네, 한국식이에요. 그녀가 슬리퍼를 건넸습니다. 구두를 벗고 슬리퍼를 신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바닥이 따뜻했거든요. 로비 바닥인데도요. 저는 무의식 중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놀라셨죠? 여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들 그래요. 처음엔 이상하다가 나중엔 신기해하세요. 이게 온돌이에요. 바닥 전체가 따뜻하죠. 저는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평범한 나무 마루였어요. 하지만 발바닥으로 온기가 전해졌죠. 부드럽고 은은한 따뜻함이었습니다. 라디에이터의 뜨거운 공기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리 오세요. 그녀가 복도로 안내했습니다. 샘플룸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도 따뜻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놀랐습니다. 원룸 구조였는데 굉장히 아늑했어요. 큰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고 거실과 침실이 한 공간에 있었죠. 하지만 제일 놀라운 건 온도였습니다. 덥지 않은데 따뜻했어요. 이상한 표현이지만 딱 그랬습니다. 공기는 시원한데 몸은 포근했죠. 저는 코트를 벗었습니다. 실내 온도계를 봤어요. 22도였습니다. 우리 집은 24도로 맞춰도 추운데요. 제가 말했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라디에이터는 공기만 데우니까요. 온돌은 바닥에서 복사열이 올라와요.
체감 온도가 3도는 높아요. 저는 바닥에 손을 댔습니다. 따뜻했지만 뜨겁지 않았어요. 손바닥에 딱 좋은 온도였죠. 한국 사람들은 겨울에도 바닥에 앉아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바닥에서 놀고요. 리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집에서 리지는 절대 바닥에 앉지 않았어요. 너무 차가워서요. 항상 소파나 의자에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바닥이 제일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습도는 어때요? 제가 물었습니다. 여자가 습도계를 가리켰어요. 45%였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45요? 우리 집은 20인데요. 온돌은 습도를 뺏지 않아요.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공기를 직접 안 데우니까요. 바닥만 따뜻하고 공기는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목도 안 마르고 피부도 안 갈라져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공기가 건조하지 않았어요. 우리 집 라디에이터 옆에 서면 목이 바짝 마르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지하에 특별한 공간이 있어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황토 테라피 룸이에요. 한국식 찜질방처럼 만들었어요. 딸 데리고 오시면 좋아할 거예요. 천식 있는 아이들한테 특히 좋대요. 어떻게 아세요? 제가 놀라 물었습니다. 그녀가 부드럽게 웃었어요. 박민석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따님이 천식이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그 공간 보여드리려고요. 우리는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문을 열자 흙냄새가 났어요. 벽이 온통 황토색이었습니다. 바닥도 황토였죠. 온도는 30도 정도였어요. 황토는 원적 외선을 내요. 여자가 설명했습니다. 기관지에 좋아요. 한국에서는 천식 환자들이 찜질방 자주 가요. 습도도 50% 유지되고요. 저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숨을 쉬어봤어요. 공기가 무거웠지만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어요. 목이 촉촉해지는 느낌이었죠. 그때 옆방 문이 열렸습니다. 5살쯤 된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나왔어요. 아이 얼굴이 발그레했습니다. 엄마가 한국말로 물었어요. 좋았어?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그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자주 오세요? 엄마가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네, 일주일에 2번이요. 우리 아들도 천식이 있어요. 여기 온 후로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요? 제가 물었습니다.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병원 약도 줄었어요. 겨울에도 기침 안 해요. 온돌 때문인 것 같아요. 집도 따뜻하고 공기도 좋으니까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의사로서 12년간 천식 환자를 봤지만 바닥 난방이 이렇게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는 건 몰랐어요. 아니, 생각조차 안 해봤죠. 샘플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지 않고 바닥에 앉았어요. 처음에는 이상했습니다. 바닥에 앉다니요. 하지만 금방 익숙해졌어요. 등을 벽에 기대니 몸 전체가 이완됐습니다. 여기 살면 리지가 나아질까요?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자가 단정하게 대답했어요. 장담은 못해요. 하지만 환경은 확실히 나아요. 습도, 온도, 공기질 모두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뉴몰든의 오후 풍경이 보였어요. 켄싱턴과는 달랐습니다. 조용하고 평범한 동네였죠. 타운하우스도 귀족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곳 집들은 따뜻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리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가 재미있는 곳 찾았어. 바닥이 따뜻한 집이야. 같이 보러 올래? 리지는 금방 답장을 보냈어요. 정말요? 언제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물었어요. 다음 주에 딸 데리고 와도 될까요? 여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언제든 환영이에요. K 웰빙 레지던스를 나서며 저는 신발을 신었습니다. 다시 차가운 바닥이 느껴졌어요. 런던의 겨울 공기가 얼굴을 스쳤죠.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거든요. 왕실보다 따뜻한 집. 다음 주 토요일 리지를 데리고 뉴몰든으로 갔습니다. 제임스는 골프 약속이 있다며 함께 가지 않았어요. 사실 저도 권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직 회의적이었거든요. 차 안에서 리지가 물었습니다. 엄마 바닥이 어떻게 따뜻해요? 저는 설명했어요. 바닥 밑에 따뜻한 물이 흐르는 파이프가 있대. 그래서 바닥 전체가 따뜻한 거야. 리지가 눈을 반짝였죠. 신기하다. K 웰빙 레지던스에 도착했습니다. 지난번 그 여자가 반겼어요. 이름은 김수진 씨였습니다. 이게 따님이시구나. 예쁘네요. 리지가 수줍게 웃었어요. 신발 벗고 들어가자 리지가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바닥이 따뜻해요. 아이가 양말 신은 발로 바닥을 톡톡 두드렸어요. 진짜 따뜻하다. 저는 웃으며 리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샘플룸으로 들어갔어요. 리지는 현관에서부터 신기한 듯 두리번거렸습니다. 코트를 벗기자 아이가 말했어요. 여기 안 추워요. 우리 집은 코트 벗으면 추운데. 그래. 여기는 바닥이 따뜻해서 그래. 제가 말했습니다. 리지가 거실 바닥에 털썩 앉았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리지는 우리 집에서 절대 바닥에 앉지 않았거든요. 편해요, 엄마. 리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바닥이 소파보다 따뜻해요. 아이는 그대로 누워버렸어요. 천장을 보며 킥킥 웃었죠. 이상해요. 바닥인데 침대 같아요. 김수진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아이들은 다 그래요. 바닥에서 놀아요. 거실이 놀이터예요. 리지가 일어나 앉으며 물었어요. 정말요? 네, 한국은 집이 다 이래요. 리지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우리도 이런 집 살면 안 돼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김수진 씨가 끼어들었어요. 지하 특별한 방 보러 갈래요? 황토방이에요. 황토가 뭐예요? 리지가 물었습니다. 흙이야. 그런데 특별한 흙이래. 몸에 좋대. 제가 설명했어요. 리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습니다. 지하로 내려갔어요. 황토 테라피 룸 문을 열자 리지가 코를 벌렁거렸습니다. 흙 냄새 나요. 네, 벽이 다 흙으로 돼 있어. 제가 말했습니다. 들어가 볼래? 리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따라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실내 온도는 30도였죠. 리지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엄마, 이상해요. 리지가 말했습니다. 뭐가? 제가 물었어요. 리지가 목을 만지며 말했어요. 목이 안 따가워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리지는 겨울만 되면 늘 목이 따갑다고 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엄마, 목 아파. 그런데 지금은 안 따갑다고요. 정말? 제가 물었습니다. 리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여기 공기가 달라요. 우리 집 공기는 목이 아픈데 여기는 괜찮아요. 아이는 다시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리지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숨쉬기 편해? 리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우리 집보다 훨씬 좋아요. 가슴도 안 답답해요. 저는 리지를 안았습니다. 아이의 호흡 소리를 들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고른 숨소리였습니다. 쌕쌕거리는 소리가 없었어요. 의사로서 그 차이를 단번에 알 수 있었죠. 15분쯤 있다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리지 얼굴이 발그레했어요. 엄마, 여기 또 오고 싶어요. 아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또 오자. 샘플룸으로 돌아왔어요. 리지는 계속 바닥에 앉아서 놀았습니다. 가방에서 꺼낸 책을 바닥에 펼쳐놓고 읽었어요. 집에서는 절대 안 하던 행동이었죠. 김수진 씨가 차를 내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뉴몰든의 주말 오후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마트에서 나오고 식당에 들어가고 평범한 일상을 사는 모습이 보였어요. 따님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요. 김수진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리지를 봤습니다. 아이는 바닥에 배를 깔고 누워 책을 보고 있었어요. 편안한 얼굴이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리지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도 저렇게 만들 수 있어요? 저는 핸들을 잡은 채 대답했어요. 글쎄, 아빠한테 물어봐야지. 그날 밤 제임스가 골프에서 돌아왔습니다. 리지가 달려가 말했어요. 아빠, 오늘 신기한 집 봤어요. 바닥이 따뜻한 집이요.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갔다 왔구나. 리지는 신나서 설명했어요. 바닥에 누워도 따뜻하고 공기도 좋고 목도 안 아팠대요.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목이 안 아팠어? 응. 리지가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 집은 아침마다 목 아픈데 거기는 안 그랬어요. 남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알았어요. 제임스도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다. 딸의 목소리엔 거짓이 없었거든요. 리지를 재운 뒤 거실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먼저 말했어요. 리지가 정말 좋아하더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의학적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온돌 환경에서 천식 발작률이 40% 낮다는 논문이었죠. 제임스가 한참 논문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에밀리, 나도 안다. 리지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하지만 켄싱턴을 떠나면. 저는 남편의 말을 끊었습니다. 우리가 뭘 위해 켄싱턴에 사는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체면? 신분? 리지가 밤마다 기침하는데 제임스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나는 의사야. 환자들한테 늘 말하지. 아이 건강이 최우선이라고. 그런데 정작 내 딸한테는 못 지키고 있어. 타운하우스 때문에.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아. 나도 고민이야. 회사에서도 이미 소문났어. 한국식 난방이 좋다고. 동료들이 물어봐. 그게 뭐냐고. 정말요? 제가 놀라 물었습니다.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티에서도 관심 많아. 데이터를 보니까. 투자자들은 숫자에 민감하거든.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임스, 우리 리지를 위해 결정하자. 다른 건 나중 문제야. 남편이 저를 봤어요. 오랜 침묵 끝에 그가 말했습니다. 알았어.
한번 알아보자. 그날 밤 잠들기 전 리지 방에 들어갔습니다. 아이는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여전히 조금 거칠었지만 그래도 고른 편이었죠. 창밖으로 켄싱턴의 가로등이 보였습니다. 아름다운 동네였어요. 하지만 우리 딸에겐 따뜻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의사로서, 엄마로서 이제는 행동할 때였어요. 2달 뒤 우리는 뉴몰든으로 이사했습니다. K 웰빙 레지던스 5층이었어요. 침실 2짜리 유닛이었죠. 켄싱턴 타운하우스는 렌트를 줬습니다. 팔지는 않았어요. 남편이 그래도 보험은 남겨두자고 했거든요. 이사 첫날 밤 리지는 신이 났습니다. 엄마 바닥이 따뜻해요. 아이는 거실에서 침실까지 맨발로 뛰어다녔어요. 복도도 화장실도 주방도 다 따뜻했죠. 그날 밤 리지는 기침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밤중에 몇 번이나 아이 방에 들어가 봤어요. 리지는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죠. 쌕쌕거리는 소리가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리지의 아침 첫마디가 달라졌어요. 엄마 목 아파. 대신 엄마 배고파였죠. 저는 그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알았습니다. 목이 안 아프다는 건 숙면을 했다는 뜻이었거든요. 한 달이 지나자 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리지의 흡입제 사용 횟수가 줄었어요. 원래는 하루 2번이었는데 이제는 하루 1번이면 충분했죠. 병원 동료들도 놀랐습니다. 민석이 저를 보며 웃었어요. 맞죠? 환경이 답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데서 터졌습니다. 제임스의 회사였어요.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사장이 물어보더라. 자네 한인타운으로 이사 갔다며? 저는 긴장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제임스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딸 건강 때문이라고 했지. 그랬더니 관심 보이더라. 한국식 난방이 뭐냐고.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흘 뒤 남편의 동료 3명이 우리 집에 왔어요. 다들 펀드 매니저였습니다. 구경 좀 하고 싶다고 했죠.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한 명이 말했습니다. 오, 정말 따뜻하네. 바닥이 이렇게 따뜻해? 그들은 거실을 둘러봤어요. 평범한 아파트였지만 모두 바닥을 만져봤습니다. 습도계를 본 동료가 놀랐습니다. 43%? 겨울인데? 네, 온돌은 습도를 유지해요. 제가 설명했죠. 공기를 안 데우니까요. 한 명이 휴대폰을 꺼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전기세는 어때요? 제임스가 대답했어요. 켄싱턴보다 30% 쌌어. 보일러 돌릴 필요가 없거든. 금융가 사람들은 숫자에 약했습니다. 에너지 효율, 건강 개선, 비용 절감. 그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이건 투자 가치가 있다는 표정이었죠. 다음 주 민석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에밀리,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제가 물었죠. 민석이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K 웰빙 레지던스 대기자 명단이었어요. 200명이 넘었습니다. 대부분 런던 금융가와 의료계 사람들이었어요. 입소문이 난 거죠. 민석이 말했습니다. 당신 남편 동료들이 퍼뜨렸대요. 저는 놀랐습니다. 이렇게 빨리 퍼질 줄은 몰랐거든요. 민석이 웃었어요. 영국 상류층도 데이터는 못 이겨요. 특히 자기 돈과 자식 건강이 걸리면요. 한 달 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켄싱턴에서 연락이 왔어요. 클레어였습니다. 에밀리, 우리 좀 만날 수 있어?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클레어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너 이사 간 후로 동네가 시끄러워. 무슨 말이에요? 제가 물었죠. 클레어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다들 한국식 난방 얘기해. 특히 아이 있는 집들. 천식, 아토피 있는 애들 엄마들이 관심 많아. 너희 집 보러 가고 싶다는 사람도 있어. 정말요? 저는 놀랐습니다. 클레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레이디 샬럿은 화났지만 배신자 취급하더라. 하지만 젊은 엄마들은 달라. 솔직히 나도 궁금해. 그 주말 클레어와 엄마 친구들 5명이 왔습니다. 모두 켄싱턴과 첼시에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아이들도 데려왔죠. 리지가 신나서 친구들을 맞았습니다. 아이들은 금방 바닥에 앉았습니다. 처음엔 이상해하다가 곧 좋아했어요. 따뜻해. 한 아이가 소리쳤죠. 다른 아이들도 바닥에 누웠습니다. 엄마들은 습도계를 봤습니다. 한 명이 중얼거렸어요. 우리 집은 20%인데. 다른 엄마가 말했습니다. 우리 애도 밤마다 기침해. 병원 가도 나아지지 않아. 저는 리지를 불렀습니다. 리지야, 이사 온 후로 어때? 리지가 밝게 대답했어요. 좋아요. 목 안 아프고 밤에 잘 자요. 엄마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황토방도 보여줬어요. 한 엄마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습니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은 가습기 3대 돌려도 목이 마르던데. 클레어가 저를 봤습니다. 에밀리, 넌 옳았어. 그날 이후 계속 연락이 왔습니다. 켄싱턴에서, 첼시에서, 심지어 메이페어에서도요.
모두 한국식 난방을 물어봤죠. K-웰빙 레지던스는 대기자가 400명을 넘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타임스에 기사가 났어요. 한국식 온돌, 런던 주거 문화 바꾸나 제목이었죠. 기사는 저와 리지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BBC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저는 고민했어요.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이건 숨길 일이 아니야. 리지가 나아진 건 사실이고 다른 아이들도 도움받을 수 있어. 인터뷰는 우리 집 거실에서 진행됐습니다. 리포터가 물었어요. 왜 켄싱턴을 떠나셨나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딸의 건강이 집 주소보다 중요했으니까요. 방송이 나간 뒤 반응이 폭발했습니다. 병원에 문의 전화가 쏟아졌어요. 환자 보호자들이 물었습니다. 카터 박사님, 우리 애도 온돌집으로 가면 나아질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장담은 못해요. 하지만 환경 개선은 분명 도움이 됩니다. 습도와 온도 관리가 천식 치료의 기본이니까요. 민석이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에밀리, 당신이 혁명을 일으켰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난 그냥 엄마였을 뿐이에요. 딸을 위해 선택했을 뿐이고요. 하지만 그 선택이 런던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영국 상류층의 수백 년 된 주거 문화에 균열이 생기고 있었어요. 한국의 천년된 온돌이 런던의 체면을 무너뜨리고 있었죠. 왕실 의학 부동산까지 뒤집히다. BBC 인터뷰 일주일 뒤 병원에서 회의 소집 통보가 왔습니다. 영국 소아의학회 긴급회의였어요. 주제는 주거 환경과 소아 호흡기 질환이었죠. 회의실에는 전국에서 온 소아과 의사들이 모였습니다. 50명이 넘었어요. 톰슨 박사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카터 박사가 직접 경험한 사례를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나갔습니다. 준비한 자료를 펼쳤어요. 리지의 이사 전후 데이터였죠. 천식 발작 횟수, 약물 사용량, 수면의 질 모두 그래프로 만들었습니다.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이사 후 천식 발작은 70% 감소했어요. 흡입제 사용은 절반으로 줄었고요. 수면 시간은 하루 평균 1시간 늘었습니다. 한 의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다른 변수는 없었나요? 약물 변경이나 식단 같은 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어요. 오직 집만 바뀌었죠. 다른 의사가 물었습니다. 온돌의 핵심 메커니즘이 뭔가요? 저는 설명했어요. 복사열입니다. 공기가 아니라 바닥에서 직접 열이 나와요. 그래서 습도가 유지되죠. 영국식 중앙난방은 공기를 데우면서 습도를 급격히 낮춥니다. 민석이 추가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소아 천식 연구였어요. 온돌 가정과 비온돌 가정의 비교 데이터였죠. 결과는 일관적이었습니다. 온돌 환경이 40에서 50% 더 좋았어요. 회의는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토론 끝에 결론이 났어요. 영국 소아의학회는 온돌 시스템에 대한 공식 연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톰슨 박사가 말했습니다. 이건 무시할 수 없는 데이터입니다. 그날 오후 타임스와 가디언에서 동시에 연락이 왔습니다. 의학회 결정을 알고 있었어요.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이게 영국 주거 정책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이들 건강은 정치보다 중요하죠. 그 말이 다음날 신문 헤드라인이 됐습니다. 일주일 뒤 하원보건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저와 민석이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의원들 앞에서 같은 자료를 발표했죠. 보수당 의원이 물었습니다. 기존 주택에 온도를 설치할 수 있나요? 민석이 대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바닥 리모델링으로 할 수 있어요. 비용은 평방미터당 100파운드 정도입니다. 노동당 의원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공공주택에 적용하면 어떨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특히 저소득층 아이들이 천식 유병률이 높거든요. 청문회는 전국에 중계됐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 톱이었어요. 한국 온돌, 영국 의회 입성 제목이었죠.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뭔가 큰 일을 시작한 것 같아. 한 달 뒤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신축 공공주택 시범 사업으로 온돌 시스템을 도입한다고요. 런던 동부 타워햄릿의 100가구 규모였습니다. 부동산 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전통 보일러 회사들이 반발했어요. 영국 난방의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고 했죠. 하지만 여론은 달랐습니다. 온라인 설문조사가 실시됐습니다. 온돌 시스템 도입에 찬성하십니까? 73%가 찬성했어요. 특히 자녀가 있는 가정은 85%였죠. 런던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온돌 설치 아파트의 가격이 올랐어요.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한 겁니다. 부동산 중개인들이 새 홍보 문구를 만들었습니다. 코리안 플로어 히팅 시스템 장착. 켄싱턴과 첼시에서도 변화가 일었습니다. 몇몇 타운하우스 소유주들이 바닥 리모델링을 시작했어요. 레이디 샬럿은 끝까지 반대했지만 젊은 세대는 달랐죠. 클레어가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에밀리, 우리도 결정했어. 다음 달 온돌 공사 들어가.
아이 셋인데 더 이상 못 참겠어. 정말요? 제가 놀라 물었죠. 클레어가 웃었습니다. 체면보다 애들이 중요하지. 석 달 뒤 K 웰빙 레지던스 2호점이 생겼습니다. 첼시에 문을 연 거예요. 분양가는 켄싱턴 타운하우스 못지않게 비쌌지만 완판됐습니다. 개발업자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온돌은 이제 럭셔리의 새 기준입니다. 영국 상류층도 인정했어요. 따뜻함이 곧 부의 상징이라는 걸요. 건축학회도 움직였습니다. 온도를 신축 건물 권장 사항에 포함시켰어요. 에너지 효율과 거주자, 건강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이유였죠. 어느 날 병원에 특별한 환자가 왔습니다. 왕실 관계자였어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카터 박사님, 윈저 성 일부를 온돌로 바꾸는 게 가능할까요? 어린 왕족들이 겨울에 감기를 자주 앓아서요. 저는 놀라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왕실까지요? 관계자가 웃었습니다. 아이들 건강은 왕실도 예외가 아니니까요. 한국 기술이라는 건 알지만 효과가 검증됐잖아요. 그 소식이 언론에 새나갔습니다. 왕실도 검토하는 한국 온돌 헤드라인이 터졌어요. 보일러 업체들의 마지막 저항도 그때 무너졌습니다. BBC는 특집 다큐를 만들었습니다. 온돌, 영국을 바꾸다 제목이었어요. 저와 리지가 메인으로 나왔죠. 리지는 카메라 앞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밤에 잘 자요. 따뜻한 집에 살아서요. 그 장면이 전국에 방영됐습니다. 댓글이 수천 개 달렸어요. 대부분 공감이었죠. 우리 애도 저래요. 온돌집 찾아봐야겠어요. 한국 기술 대단하네요. 민석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에밀리, 당신이 영국 주거 역사를 바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리지가 바꾼 거예요. 한 아이의 기침이 나라를 움직인 거죠.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영국 의학계가, 정부가, 부동산 시장이, 심지어 왕실까지 한국 온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1000년 된 한국의 지혜가 200년 된 영국 전통을 뒤집고 있었습니다. 진짜 럭셔리는 따뜻함이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리지는 이제 8살이 됐어요. 학교 운동의 날이었죠. 저는 관중석에 앉아 아이를 봤습니다. 리지가 달리기 출발선에 섰어요. 작년 이맘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천식 때문에 체육 활동을 제한받았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출발 신호가 울렸습니다. 리지가 친구들과 나란히 뛰었어요. 숨이 차지 않았습니다. 결승선을 통과했죠. 3등이었어요. 리지는 숨을 헐떡이며 웃었습니다. 제임스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희 잘한 거 맞죠? 남편이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네, 우린 잘했어요. 운동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리지는 거실 바닥에 털썩 누웠어요. 피곤해. 하지만 행복한 얼굴이었죠. 저는 부엌에서 차를 끓였습니다. 창밖으로 뉴몰든의 오후가 보였어요. 평범한 동네였습니다. 켄싱턴의 화려함은 없었죠. 하지만 우리 가족은 여기서 건강했습니다. 따뜻했고요. 일주일 뒤 BBC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1년 후 후속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촬영팀이 우리 집에 왔습니다. 같은 리포터였어요. 그녀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어떠세요? 후회는 없으신가요? 저는 리지를 봤습니다. 아이는 바닥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전혀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내린 최고의 결정이었어요. 리포터가 리지에게 물었습니다. 리지, 1년 동안 어땠어요? 리지가 고개를 들었어요. 좋았어요. 밤에 기침 안 하고요. 친구들이랑 뛰어놀 수 있어요. 우리 집이 제일 따뜻해요. 카메라가 집안을 찍었습니다. 거실, 침실, 복도. 평범한 공간이었지만 바닥은 따뜻했어요. 습도계는 45%를 가리켰죠. 리포터가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카터 박사님, 켄싱턴을 떠난 게 아깝지 않으세요? 타운하우스, 그 명예로운 주소를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런던 상류층은 타운하우스를 자랑했습니다. 빅토리아 시대 벽돌, 100년 된 벽난로, 그게 부의 상징이었죠. 하지만 그 집들은 차가웠어요. 겨울이면 바닥이 얼음장 같았고 아이들은 양말을 신고 다녀야 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한국은 1000년 전부터 달랐어요. 집 전체가 사람을 품는 난방을 만들었죠. 바닥이 따뜻하고 공기가 촉촉하고 아이들이 맨발로 뛰어놀 수 있는 집. 그게 진짜 부라는 걸 한국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리포터가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저는 이제 압니다. 진짜 럭셔리는 주소가 아니에요. 온도입니다. 내 아이가 밤새 편히 잘 수 있는 따뜻함이 진짜 부예요. 방송이 나간 뒤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소셜미디어에 공유가 수만 건 됐어요. 댓글들이 달렸죠. 맞아요. 아이 건강이 최우선이죠. 우리도 온돌집으로 옮겼어요. 한국 기술 정말 대단해요. 한 달 뒤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향후 5년간 공공주택만 가구에 온도를 설치한다고요. 예산도 배정됐습니다. 보건부와 주택부가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했어요. 민석이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에밀리 봤어요? 정부가 움직였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리지 덕분이에요. 우리 딸이 영국을 바꿨어요. 그날 저녁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탁에 앉아있는데 리지가 물었어요. 엄마, 우리 다시 켄싱턴 갈 거예요? 저는 제임스를 봤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우린 여기가 좋아. 리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요. 여기가 제일 좋아요.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소파가 아니라 바닥에 둘러앉았어요. 작년에는 상상도 못한 일이었죠. 켄싱턴 타운하우스에서는 바닥이 너무 차가워서 절대 앉을 수 없었거든요. 리지가 제 무릎에 기댔습니다. 저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제임스는 신문을 읽고 있었고요.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어요. 창밖으로 뉴몰든의 밤 풍경이 보였습니다. 한글 간판에 불이 들어왔어요. 한식당, 카페, 마트. 1년 전에는 낯설었던 풍경이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클레어였어요. 메시지를 열어봤죠. 에밀리, 우리 집 온돌 공사 끝났어. 애들이 너무 좋아해. 고마워. 내가 용기를 줬어. 저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축하해. 이제 너희 집도 따뜻하겠네. 클레어가 바로 답했어요. 응. 드디어 알겠어. 내가 왜 켄싱턴을 떠났는지. 다음날 병원에서 환자를 봤습니다. 6살 천식 아동이었어요.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사님, 온돌집으로 옮기면 정말 나아질까요? 저는 리지의 1년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장담은 못 드립니다. 하지만 환경은 정말 중요해요. 습도, 온도, 공기의 질. 그게 양만큼이나 중요하거든요. 퇴근길에 차를 몰며 생각했습니다. 1년 전 저는 켄싱턴 타운하우스에서 매일 리지의 기침 소리를 들었어요. 의사로서 무력감을 느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리지는 건강했습니다. 친구들과 뛰어놀고 밤새 잘 자고 아침에 웃으며 일어났어요. 그게 제가 원했던 전부였죠.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반겼어요. 리지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오늘 수학시험 100점 받았어요. 저는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제임스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또 물어보더라. 온돌 어디서 했냐고. 이제 시티에서도 유행이래. 저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바닥에 둘러앉았어요. 따뜻한 바닥, 촉촉한 공기, 건강한 아이. 이게 진짜 부였습니다. 영국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지만 확실하게요. 한국의 천년 지혜가 영국의 100년 전통을 바꾸고 있었어요. 온돌이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었죠. 리지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이 제일 좋아요. 저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도 그래. 우리 집이 제일 따뜻해. 창밖으로 런던의 밤이 깔렸습니다. 어딘가에서 또 다른 가족이 온돌의 따뜻함을 처음 경험하고 있겠죠. 어딘가에서 또 다른 아이가 편히 잠들고 있을 거예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의사로서, 엄마로서 제가 한 선택은 옳았습니다. 체면보다 건강을, 주소보다 온기를, 전통보다 아이를 선택한 것. 그게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어요. 진짜 럭셔리는 따뜻함이었습니다. 그걸 한국은 1000년 전부터 알고 있었고 영국은 이제야 배우고 있었어요. 그 배움의 시작에 리지가 있었고 우리 가족이 있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온돌 이야기. 어쩌면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던 한국의 따뜻함이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기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작은 영상이 한국의 지혜가 가진 힘을 조금이라도 전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그 따뜻함을 더 멀리 퍼뜨리는 불씨가 됩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우리의 기술, 1000년을 버텨온 우리의 온기, 그 자부심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여러분을 다시 따뜻하게 안아드릴게요. 고맙습니다.